진행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가운데 부분 배열 수식에서 수식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열 수식을 이용한 특정 계산값을 나타내는데, 자, 일단 그 교재에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화면 봅니다. 그냥 화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남자 인원수는 몇 명이죠? 3명.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count if, decount A. 공부하세요. 자, 새로운 계산 방법입니다. 이꼴. 자, 저 따라서 이꼴. 자, 일단 가로 열고 성별 범위 드래그 이꼴 남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세일 범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게 배열 개념이고 배열 수식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해석은 직렬 단위로 해석할 겁니다. B2셀이 남입니까? B3셀이 남입니까? B4셀이 남입니까? B5셀이 남입니까? B6셀이 남입니까? 이쪽은 이제 변하는 값이 이쪽은 기준값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물어보는 이 의미를 표기를 요렇게 한 겁니다. 배열 단위로.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false, true, 해당 셀에 가면 false, true, true, false, true라고 대답해 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조건을 먼저 계산하라. 곱하기 1을 처리를 하면 자, false 곱하기 1, true 곱하기 1, false, true 곱하기 1, false 곱하기 1, true 곱하기 1.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직렬로 이해할 겁니다. 이건 병렬 구조인데 이해는 직렬로 할 겁니다. 이해는. 자, 그러면 false 곱하기 1 가능해요? 곱하기라는 연산자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false 곱하기 1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V루급이나 H루급 할 때 true를 내부적으로 0, false를 죄송합니다. true를 1, false를 0이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숫자 값을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을 하기 위해서 false true는 계산이 안 되시니 true는 1, false는 0으로 변환 처리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0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 0 곱하기 1, 1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산이 끝나고 나면 어떤 값이 0, 1, 1, 0, 1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 가정에. 그러면 결과값, 자, 우리가 남자 인원수 3명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 자리에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 가정에 있는 이게 3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 있습니까?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잠깐만요. 우리가 sum 함수를 사용하실 때 이런 형태의 내용을 작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냥 엔터를 치면 이상한 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샵 밸류 데이터의 종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수정 상태 F2 더블 클릭 수식 이맥 출력한다. 그래서 이건 배열 셀 범위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항상 어느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왼쪽 컨트롤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엔터. 3개를 동시에 누른다는 거 아닙니다. 2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됐어요? 그러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식의 형태가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했으니 엑셀 프로그램너 배열 개념으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괄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equal if 적으세요. 뭐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성별 범위 이꼴 남. 자, 그러면 자, 일단 요 내용은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식을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에 false, true, false, true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0값을 표시한다. 자, 앞에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0, 1, 1, 0, 1 이렇게 나오겠죠. 에? 0, 1, 1, 0, 1. 그러면 썸 처리하면 이 5개의 값을 다 썸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3이죠.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 곳에 처리 방법이 없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군데. 그리고 뭐만 남아있죠?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해도 중간 과정에 데이터 3개가 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0을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0을 표시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0이 2번이 더 나온다는 건 계산이 2번을 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통 0값을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 방법이 없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이 처리 결과의 값은 뭐? 1, 1, 1, 3개 남아있다고요. 이게 3이 되려면 뭐? 썸. 그리고 이런 형태는 배열 수식 작업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방금 이걸 다 더했잖아요. 그래서 3이 나왔죠. 그러면 더하지 않고 이 값 3개를 이 숫자 값 1, 3개를 이용해서 3이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썸 말고 다른 방법은? 오케이,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 숫자 데이터의 개수. 그러면 자,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F2. 자, 썸 대신에 카운트. 수정하셨죠? 수정되면 수정된 그 시점에 똑같이 왼쪽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엔터. 지금 이게 가장 밑바탕입니다. 여기 위에서 한 단계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 금액의 합계가 얼마죠? 암산하니까 42,000이네요. 이걸 계산해 주시는 식이 뭐가 있죠? sumif 한 개의 조건이 아니면 dsum. 지금 이 자료 형태는. 자, 근데 이걸 배열 수식으로 할 겁니다. 배열 수식. 자, 그러면 이꼴. 자,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이 가로 열고 닫고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파트가 끝날 때쯤 되면 눈에 다 익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성별 범위 이꼴 남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셀 전체에 남이냐고 물어본 걸 기호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금. 자, 그러면 B2셀이 남입니까? B3셀이 남입니까? B4셀이 남입니까? B5셀이 남입니까? B6셀이 남입니까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이해는 이렇게 합니다. 직렬로. 그러면 이 녀석이 대답을 false, true, true, false, true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이 개수 계산할 때는 곱하기 1을 썼거든요. 그래서 개수 계산할 때는 1을 활용하고요. 지금은 특정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금액 범위가 옵니다. 자, 아까 배열 수식은 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는 거죠. 같은 위치끼리. 자, 아까 보시면 여기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설정해주면 여기에 곱하기 C2, 곱하기 C3, 곱하기 C4, 곱하기 C5, C6 이렇게 하죠. 그러면 C2에 가서 만이라는 값을 C3에 가서 15,000, C4에 가서 10,000, C5에 가서 20,000, C6에 가서 17,000의 값을 가져오겠죠. 참조. 그러면 곱하기 연산을 처리하는데 이 앞에 건 폴스죠. 폴스 트루잖아요. 계산에 쓸 수 없죠. 이 데이터는. 그래서 0과 1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0과 1로. 그럼 0 곱하기 만, 1 곱하기 15,000, 1 곱하기 만, 0 곱하기 만, 2만, 1 곱하기 17,000. 그러면 중간 가정에 얼마 값이 남아있습니까? 0, 15,000, 만, 0, 17,000이 남아있겠죠.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암산하니까 42,000이잖아요. 그럼 이 5개의 값이 42,000이 되려면 어떻게? 5개의 값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빈 셀에다가 이걸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겁니다. if. 그리고 성별 범위 드래그 이꼴 이중 따옴표의 남. 만족한다면 아까 여기 개수 계산할 때 1이라는 걸 활용을 했잖아요. 개수 계산할 때 1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금액을 계산할 거니까 금액 데이터가 이렇게 오면 되죠. 자,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는 계산 횟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곧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 횟수를 줄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 그러면 만족한다면 true. 만족하지 않은 것에 처리 방법이 있다. 그 어떤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족한다면 C3 표시, C4 표시, C6 표시. 그럼 C3에 가니까 15,000, 17,000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 숫자 데이터 3개만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이 숫자 데이터가 42,000이 되려면 어떻게? 합을 다 하면 되겠구나. 합 계산하면 되겠구나. sum.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남자 금액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는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남자 금액의 평균은 남자 금액의 평균은 14,000. 네? 암산하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자, 보세요. 방금 요 데이터 3개가 남아있어요. if를 이용했을 때. 그럼 이게 14,00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썸 대신에 에버리지 썸이 되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방금 if를 통한 이 썸 대신에 뭘로? 에버리지로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 엔터.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자, 여기까지 결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작업했는지 6번을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특 조건에 맞는 데이터부터 뽑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냥 단순 비교 연산으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뽑았고,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산, 개수, 합계, 평균. 또 필요하다면 요렇게 뽑아놓은 데이터에서 최대값 얼마? 17,000. 무슨 함수? 맥스. 최소값 얼마? 만. 최소 민. 아니면 라지나 스몰 이용하셔도 되고. 됐어요? 자, 그리고 if 함수를 이용하실 때 왜 처리 방법이 만족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 왜 없냐고요? 자, 여기에 처리 방법에 0이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이 값 총 5개잖아요. 그럼 나누기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세계에 대한 남자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 방법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이게 존재하면 계산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배열 1시트로 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시트 옮겨갑니다. 죄송합니다. 교재 화면에 사이즈를 지금 여기서 화면 배율을 더 이상 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정을 좀 할게요. 자, 교재 146페이지. 우리 교재에 자, 그러면
자, 문제 읽어볼게요. 표 2를 이용하여 부서별 직무 수행의 평균을 다음 영역 계산해 표시하시오. 자, 이건 부서별이니까 뭔가 조건이 한 개죠. 평균을 계산하니까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에? 자, 그런데 그러면 average if를 이용할 겁니까? 배열 수식을 도입해서 쓸 겁니까? 라는 게 이제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거기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if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이건 무조건 배열 수식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수식 average if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험 준비는 시험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 해드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6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도 6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앞에까지 설명했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원수부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인원수. 자, 인원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한 개의 셀만 할게요. 관리부 인원수. 자, 그러면 이걸 방금 어떤 방식이 있었죠? 조건, 부서명 범위. 자, 이번에는 배열 수식에서는 왼쪽이 변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리부 이렇게 참조 있으니까 하나 없어서. 자, 그리고 이 조건부터 먼저 처리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한다고요? 여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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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이제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기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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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대답하겠죠. 아래쪽에 제 화면 기준 제가 일부러 저 데이터 조정해 놨습니다. 설명드리려고. 여기에 곱하기 1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rue인 게 다 뭘로 바뀝니까? 1. 그 다음 나머지 false인 게 0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곱하기 1을 하면 여기 중간 과정에 1, 1, 1, 1, 1, 0, 0, 점점점 0 이렇게. 그래서 1 5개, 0, 18개. 아, 물론 이 데이터가 총 23개짜리 데이터고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관리부가 총 5개.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했기 때문에 1, 5개, 0, 1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중간 과정이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뭐가 됩니까? 썸 처리하면. 그리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잠깐만요. 그러면 기술부 계산할 때 이런 형태의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예? 자, 화면 보세요. 기술부 계산할 때 이런 형태의 수식이 작업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기획실 계산할 때 이런 형태의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인사부 계산할 때 이런 형태의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예? 하나하나씩 작성한 게 내용이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한 번 사용하셔야 되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정하러 갑시다. F2.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절대 참조. 이렇게. 그 다음, 기준값은 위치가 틀릴 때마다 달라야 되죠. 상대 참조. 그러면 판단 끝.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왼쪽 컨트롤 키,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다시 6번 다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if 함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걸 if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리고 부서명 범위.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이걸 기준값이 되는 값 부서명.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콤마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수구할 때 1을 활용합니다.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만 남아있죠? 자, 만족한다면 갈리브, 트루. 나머지 18개는 폴스. 그러면 트루인 곳에 값을 1값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1값이 5개만 존재하죠. 0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 그러면 저 5개 1에 대해서 합을 처리하면 인원수가 됩니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연습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단 우리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합시다. if를 이용하시면 if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0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쭉 보셔서 몇 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다음 if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비교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잖아요. 뭐 같거나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뭐가 존재한다고요? 0값이 존재합니다. 그 특징만 정확하게 기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1이 몇 개입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가 몇 개 있다, 0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알고 그냥 어렴풋이 알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최대값을 구할 거고 최소값을 구할 거고 합을 구할 거고 평균을 구할 거고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몇 개 남아있냐 그건 우리가 암산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렴풋이 어느 정도다라는 정도.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if를 이용하면 0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if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연산은 이렇게 이용하면 0값이 존재한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자, 그 다음 방금 처리했던 이 식에 뭐만 바꿔주면 결과값이 똑같아진다고요? 방금 if를 이용했던 이 식에 뭐만 바꿔주면? 1이 5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합을 처리해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 종류가 숫자잖아요. 그럼 숫자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죠? 수정 완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합계 구하러 갈까요? 해볼까요? 합계. 이게 배열수식의 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함수들이 나오겠죠. 함수의 조합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가장 밑바탕이라고요. 자, 그러면 비교 연산을 통해서 자, 부서명 절대 이꼴 기준값 부서 상대 이 조건부터 먼저 처리하세요. 그리고 곱하기 자, 계속할 때 1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뭐 직무 수행이라는 데이터 값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 설정 그리고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 수행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직무 수행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관리부 계산할 때도 이 범위, 기술부 계산할 때도 이 범위, 기획실도 이 범위, 인사부도 이 범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4개의 셀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건 변화가 없다. 절대 참조. 그러면 자 단순 비교 연산을 이용했습니다. 0 몇 개, 그 다음 직무 수행 데이터 몇 개 이렇게 남아 있겠네요. 0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식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합을 처리하겠다. sum.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뭐 i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if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겠다. if 부서명 범위 절대 참조 이꼴 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듯이 복습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콤마 상대 참조 콤마 그 다음에 만족할 때의 값 표시 직무수행 1 대신에 직무수행 데이터 보면 되죠.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그리고 이 범위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가로 닫아 주십니다. 가로 닫는 이유는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다고요? 조건에 맞는 직무수행값 몇 개가 남아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그러면 그 값 남아있는 값들에 대해서 뭐 합을 계산하겠다. sum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직무수행 평균을 한번 해볼까요? 직무수행 평균은 방금 했던 요 식에다가 뭘로? sum 대신에 뭘로 바꾸시면 됩니까?
에버리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잘 되시면, 자, 이제 제 화면 보십니다. 잘 되시면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금 조건 처리해서 데이터를 뽑고 뽑은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할 거다. 평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네요. if 방식으로. if. 그리고 부서명 절대 equal 부서 상대 콤마 만족한다면 직무 수행 값을 표시하겠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처리 방법이 없다. if 함수에 가로 닫고 average 함수에 가로 닫고. 이 형태는 배열 수식의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Ctrl Shift Enter. 그리고 절대 참조 직무 수행 절대 참조 수정할게요. 자, 제 화면 다시 보고 마무리하세요. 제 틀렸습니다. 제 거 보고 마무리하세요. 자, 범위 설정 절대 참조 그리고 Ctrl Shift Enter.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함수 끝날 때까지 잠수를 할 거고요. 공부하라고. 그 다음 수업에 복습 안 하면 그 다음 내용 못 따라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수업도 못 듣고 도중 하차를 해버리면 시험 보러 가는 건 뻔하잖아요. 못 가는 거잖아요. 수업을 못 해내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잘 해내려면 정말 돌아가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잘 안 하시죠. 그러면 제가 준비된 멘트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봅시다라고. 여름방학 때 봅시다라고. 이 중에는 바빠서 못할 거 아니에요. 보지 맙시다. 솔직히. 에? 그래서 미안해서 또 딴 학원 갈 거죠. 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끝장을 내세요. 자격증은. 자, 이것도 순서대로 이건 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좀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죠. 교재는 148, 140군데 148 화면이 좀 적더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배열 2시트입니다. 솔직히 함수 공부하셨어요? 좀 쉬운 거만 해야 되겠다. 쉬운 거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어쨌든 뭐 하긴 해야 되는데 함수 공부 안 하면 이게 내용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자, 일단 표 2 문제 2번부터 볼게요. 거기 액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빨리빨리 부지런히 하세요. 여기 한나절 이상은 시험 보실 때까지 여기 한나절은 뭐 오전이 되든 오후가 되든 한나절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표 2 결제 방법과 금액을 이용하여. 자, 결제 방법 금액이라는 데이터 확인하세요. 표 1에서 결제 방법 금액을 이용하여. 항상 중요합니다. 그거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게. 데이터 비교돼 보시고 표 2의 C29에서 C31 영역의 결제 방법별 금액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해 나타내시오. 자, 앞에 봅니다. 그리고 맞아 읽어야 되거든요. if, large, small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결제 방법 별이라고 하는 별 있죠. 이게 뭐 묶는다는 그룹의 의미도 있지만 조건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건이 한 개네요. 그리고 금액의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equal if 함수가 있네요. 문제에. 그럼 if 가로 열고.
자, 데이터 결제 방법별이라고 했으니까 결제 방법 가져옵니다.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군요. 절대 참조 이꼴 결제 방법. 지금 상대 절대 혼합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아직 혼합은 연습을 안 하셨는데 혼합은 연습할 겁니다. 근데 상대 절대는 무리 없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콤마 만족한다면 금액 값이 필요하죠. 그냥 같은 위치끼리 계산의 금액. 이것도 또 어떤 조건이 되든 간에 똑같은 범위를 사용해서 금액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가로 닫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결제 방법에 따르는 즉 일반 카드에 따르는 금액값만 남아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최대값을 찾을 거죠. 무슨 함수? 맥스. 맥스. 근데 문제에 맥스가 없네요. 그걸 대체해 주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큰 값, 라지. 열고 이 데이터에서 콤마. 이게 찾을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라지 입장에서 첫 번째 큰 값을 잡혔다. 자, 여기까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이런 값을 가지겠죠. 여기에 이제 뭐 할 겁니까? 최소 결제 방법별 금액의 최소값을 빼주면 되죠. 자, 제 화면 봅니다. 수정하러 갑니다. 한 개의 셀만 선택하세요. 한 개의 셀만 수정하러 갑니다. 자, 빼기. 수정할 때의 시간.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스몰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셀 범위 이꼴 셀 주소 콤마 셀 범위 가로 닫고 콤마 1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있는 이 구조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하시고 이것도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우리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라지 대신에 뭘로만 바꿔놓으면 됩니까? 스몰.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배열 수식이 돼서 식 앞뒤로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갑니다. 할만하세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집에 가서 다시 곰곰이 고민을 해서 제가 또 했던 이야기들 중에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뭐 한다고요? 시험 합격입니다. 응? 교재에 있는 것만 일본 교재만 완벽하다면 엑셀 시험 합격입니다. 물론 만점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이번에 조금 수준을 좀 올려볼까요? 자, 문제 3번 148페이지 문제 3번. 자, 내용 읽겠습니다. 지역과 표 3의 지역과 무주택을 이용하여 자, 자료 파악하세요. 지역과 무주택을 이용하여 표 4의 아래쪽에 표 4의 지역별 무주택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과 표시하시오. 무주택 평균이 5.7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REPT, if, average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상대 절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if가 있었죠? 네? 그럼 if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을 겁니다. if. 자, 지역별이 조건이죠. 그러면 지역 범위 통째로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이꼴 기준값이 되는 지역 참조, 상대 참조 만족한다면 무주택 평균이니까 무주택 범위를 설정하시고 어떤 조건이든 똑같은 무주택 범위를 가지고 계산할 거다. 절대 참조.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일단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요? 데이터를 뽑았다고요?
서울, 부산에 해당되는 무주택 값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다. 제로 값이 없다. 에? 상상되시죠? 그 정도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평균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계산하겠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자, 일단 자동 채우기.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이 뭐였죠? 5점, 평균이 5.7일 때 검정색 사각형을 몇 번 나타내라고요? 5번.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특정 문자를 반복 표시하겠다. REP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REPT. 그래서 기본 함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셀 하나만 선택합니다. 셀 하나만 선택합니다. 하나만. 그리고 이걸 수정하라고 해야 되죠. 특정 문자를 반복 표시하겠다. REPT. 그리고 반복할 문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붙여할 거고요. 그 다음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죠. 특수기호 특수문자 한 글자 하면 한자키를 이용한다. 그리고 검정색 사각형을 찾아서 선택. 그리고 이중따옴표 처리하시고 콤마. 그리고 방금 찾았던 평균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반복 횟수에 해당되겠죠. 소수점, 적점 몇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그러면 5.7이니까 5까지만 5번 반복. 제가 왜 틀렸죠? 그냥 엔터 쳤군요. F2 수정 상태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4.3이니까 4번, 6.57이니까 6번. 이제 149페이지 문제 6번. 문제 6번. 방금 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표 6의 행사일. 날짜 데이터인데 표시 방법이 M, 월, D, 일로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행사일에 표시 형식. 그 다음 표 8을 이용하여 월별 행사 건수를 계산한 후 해당 건수만큼 하트 표시를 다음 영역에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REPT 함수. 4면 하트 4개, 2면 하트 2개. if, some, months, REPT 함수를 이용한 배수. 어떤 내용이 되든 기본 항상 앞에 설명드린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1월달 데이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월달 없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면 이 행사일 범위에 월 절대 참조에서 뭐 할 겁니까? 필요한 건 월이 필요하겠죠. months. 그러면 여기에서 뭘 뽑는다고요? 월만 뽑아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4, 2, 12, 5, 4, 2, 4, 3, 6 이런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라고 물어볼 겁니까? 자,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죠. 그럼 이걸 여기 참조해도 돼요? 이 셀을 참조해도 되냐고요? 이거 숫자라면서요. 이거 참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참조되어져야 되겠죠. 왜? 그러면 문제가 성립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시 형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보세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표시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세요. 제가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f가 있었나요?
if가 있었죠.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1월달 데이터 뽑은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그리고 자, 개수잖아요. 행사 건수니까 개수죠. 개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1을 활용합니다.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한다. 그러면 1월 데이터에 대해서만 11111이 나와 있을 겁니다. 1월에 대해서만 1111. 그리고 0값은 존재하잖아. 그 값들에 대해서 뭐 합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행사 건수 개수가 되겠죠. 1월 달에 행사의 건수.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뭐 할 거라고요? 이렇게 둘 거라고요? 아니요, 하트 표시할 거라 했잖아요. 2번, 5번, 6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특정 문자를 반복 표시하겠다. rept 가로 열고 이중따옴표에 한 글자 앞면 한짝기 그리고 하트 검정색 하트 찾으시고 클릭. 반복할 문자 콤마 num times s가 붙었네요. 개수 개념을 했습니다. 반복 횟수 이 정수값 이 값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리고 끝에다 커서 두시고 가로 닫고 작업 완료가 되었으니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내용을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뭐 하트 표시를 하고 다른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 이전에 해야 될 일은 뭐죠? 개수를 계산하거나 합을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거나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걸 계산한 다음에 형태를 조금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문제 1번 갑니다. 148페이지 1번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기본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 설명, 또 기본적인 내용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조건이, 지금까지 조건 몇 개 처리하셨죠? 1개. 조건은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이상이 나온다. 자, 1번. 결제 방법, 사용 내역, 금액을 이용하여. 자, 데이터 확인하세요. 여러분 모니터 상에. 표 2의 다음 영역의 결제 방법별 일반 의료비의 금액 합계를 계산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시오. 합계가 560001 경우에 56만 나타내시오. 세 자리 잘려버린다는 얘기고요. if sum 텍스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 배열 수식이네요. 자, 어디다가 작업해야 된다고요? 작업을 해야 될 위치는, 문제 1번에 작업을 해야 될, 수식 작성해야 될 위치는 표입니다. 표이.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 배우기밖에 없습니다. 집중하세요. 제발 열심히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놓친 게 있으시면 동영상도 올려놨잖아요. 필요한 부분 스킵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잖아요.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결제 방법 별이라는 표현이 조건을 의미합니다. 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라고 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왜? 일반 의료비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 내역이.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 2개죠. AND입니까? OR입니까? 일단 요 내용 다 끝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AND일까요? OR일까요? 자, 이게 AND인지 OR인지 판단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일단은 OR 조건은, 배열수식에서 OR 조건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기준? 정기시험 기준. 제가 한 번도 OR가 나온 조건이 나온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이나
저도 꽤 오래전에 시험을 보러 갔을 거예요. 그 다음,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험을 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화 조건이 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화가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오화 처리된, 오화로 처리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컴활 자료들 중에 오화 조건을 처리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건 일단 시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AND였다는 거죠. 근데 오화가 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을 몇 번 떨어졌지만 처음 보러 갔을 때는 저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시험 보러 갔는데 가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엔드로 생각해서 문제가 안 풀렸던 게 있었습니다. 엔드로 생각해가지고 했던 문제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드로 암만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이제 이 학원에 와서 제가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에 아 그게 엔드가 아니고 오화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시중에 자료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일단 엔드로 해석하세요. 자 엔드로 해석하시기 전에 자 그다음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건이 2개 이상이랍니다. 자 앞에 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2개 이상 처리하잖아요. 그럼 조건 2개 이상 처리할 때 AND 조건입니다. 판단, OR 조건입니다.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합니다. 나머지는 false 값을 표시합니다. 이게 AND 조건의 의미잖아요. 그럼 이걸 숫자로 바꿔놓으면 1, 0, 0, 0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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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2개니까, 조건이 2가지니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럼 이거 숫자로 바꿔놓으면 1, 1, 1, 0, 0, 1, 0, 1, 0, 0, 1, 0, 0. 그러면 이 AND 조건의 결과는 1, 0, 0, 0이죠.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면 1, 0, 0, 0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네? 곱하기 연산이 들어가면 1, 0, 0, 0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AND 조건은 무슨 연산자로 처리한다고요? 곱하기 연산자로 처리합니다.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래요. 자, AND 자 조건 2개를 OR 조건 처리할 수 있죠. 그럼 OR 조건 처리하면 1, 0, 0, 0, 1, 1,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0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면 0으로 나오죠? 0 더하기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10진수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건 이진수입니다. 지금 계산하는 방식은. 그럼 이진수 1과 이진수 1을 더하면 결과값은 이진수 1, 0이 나오는 거죠. 그 요 1이 요 1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OR 조건은 무슨 연산자를 처리한다고요? 플러스 연산을 처리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섭섭한데요. 공부를 복습을 안 하셔가지고 어제 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 함수 하실 때 수업에서 필요한 기본 베이스는 함수할 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기본 함수들 설명할 때. 이거 기억 안 났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그래서 왜 AND 조건이 왜 곱하기 연산을 처리하고 OR 조건이 플러스 연산을 처리하는지 이유를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익히면 기억 오래 간다니까요. 그냥 답을 외우는 것보다. 자 그러면 위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자 이꼴 첫 번 if가 있나요? 자 if가 있군요. if. 원래 자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배열 수식에는 AND나 OR 함수가 없습니다.
배열 수식 파트에는. 그러다 보니 and or 대신에 곱하기 연산과 플러스 연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if 함수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결제 방법 배우니까 결제 방법이 와야 되고 자동차기 아래쪽으로 한번 절대 참조 이꼴 조건은 직불카드 현금 법인카드 자 참조 상대 참조 자 이 조건 한 개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자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이번에는 사용 내역이 일반 어렵이 사용 내역이 절대 참조 이꼴 일반 어렵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직접 입력? 앞에 남처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면 자, 일반 어렵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데이터를 잘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어렵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직접 입력이 아니고 뭐 참조입니다. 여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셀 주소나 셀 범위가 들어왔잖아요. 고민하셔야죠.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왜? 두 번째도 일반 어렵이, 세 번째도 일반 어렵이어야 하니까 똑같은 값을 참조해야 되겠죠. 즉 똑같은 셀 주소를 참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가로 닫고. 자, 그러면 나열하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 두 개. AND입니까? OR입니까? 일단 기본은 AND입니다. 문제 내용들 거의 대부분은. 자, 그러면 AND 함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AND였다면 if 다음에 AND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없기 때문에 요 조건과 조건 사이에 곱하기 연산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만족한다면 콤마 무슨 값? 뭘 처리할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 그러면 금액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떤 조건의 조건이 되든 간에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금액 범위를 가지고 계산할 거다. 절대 참조. if 함수에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보고 제 거 보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혼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뭐 금액값만 남아 있겠죠. 그런 정도는 상상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두 조건에 만족하는 금액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합을 계산할 거라고. 그럼 무슨 함수? sum. 그럼 이제 다 왔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합계 계산하는 것까지. 조건 두 개짜리에 대한, 두 개 이상에 대한 합계 계산, 평균 계산, 개수 계산.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내일 아마 평균도 나올 거고 또 개수도 나올 거네. 조건 두 개에 대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세 자리씩 떼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132000이니까 132만 표시하고 77000이니까 77만 표시하고 48.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뀌었네요.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뭐라고요? 텍스트 함수. 자, 셀 하나만 선택합니다. 셀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숫자 값에서 텍스트. 자, 이게 숫자 값이잖아요. 123000으로 나오는. 콤마. 표시 형식 코드 이중 따옴표 처리. 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샵 콤마 샵샵 제로에 제가 뭐랬죠? 요 기본 코드에 콤마 하나만 표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자리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린 여기다 단위 붙였죠. 근데 문제에서 왜 단위 붙였냐 이거 왜 없는지 아세요? 지금 표 위에 보면 단위 1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0원이라고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중 따옴표에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적겠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숫자에서 기본적인 코드가 이거입니다라고 해서 이걸 통째로 외우고 계시면 된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 자리 잘라버리는 콤마 하나 더 추가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저 코드의 조합은 0콤마라고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세 자리 잘라버리도 뭡니까?
천 단위가 안 나오잖아요. 네 자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1,324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의 이 내용도 이렇게 처리하셔도 이 문제 맞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시작할게요.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원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콤마 자르는 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세 자리마다 잘라버리고, 죄송합니다.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 세 자리 잘라버린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 쉽게끔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원래 정상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 화면 보세요. 원래 정상적인 순서는 이 코드의 처리 방법의 순서는 세 자리부터 먼저 잘라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56000이었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콤마 때문에 세 자리가 잘려버립니다. 잘려버리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천단위 작업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너무 좀 적으니까 1256000이었다면 자, 이 끝에 있는 이 콤마 때문에 이게 잘려져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1256이 남잖아요. 그럼 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앞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천 단위 작업을 하겠다. 네 자리니까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 이게 순서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순서라고요. 이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특히 필기시험 보시는데. 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함수 말고도 뭐라고요? 어려운 게 또 있다 그랬죠.